이번 주 경제 이슈를 쪽집게처럼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 기자가 오늘 소개하는 첫 번째 뉴스. 46년 만에 꿈의 5,000피 달성. 두둥. 네. 아셨어요?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고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뭐 1분기나 상반기 내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봤었는데 1월에 가능했네요. 네. 아, 진짜 빨리 오긴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뭐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두 개 잘 나가면 코스피 올라가는 거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말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거기다 지금 현대차까지 잘 나가던데. 네네. 이거 말고 뭐 또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 삼전 한익이 전체 코스피 중에 한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이제 나머지 기업들도 힘을 내준 건데 제가 어제 봤더니 우리나라 10개 기업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 것 같아요? 상위 10개가. 상위 10개요? 70%. 뭐 이렇게 훨씬 더 쏠림으로 보시네요. 너무 네, 많아요. 50%입니다. 50%. 50. 50%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지금 7개가. 코스피 종목 수가 지금 몇 개냐면 844개예요. 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게. 근데 10개만 가지고 절반이 설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 나머지 지금 834개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그러네. 들죠. 그러면 그 10개 가진 분들만 돈 벌고 나머지 분들은 돈을 못 벌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넓게 봐서도 20개, 50개 그 상위 예.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재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끌던 상승세,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현대차가 예. 그저 그런 자동차 회사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미래차 회사가 되고 로봇 회사로 지금 탈바꿈을 했어요. 예. 특히나 결정적인 계기가 그 CES에서 와 보셨죠? 아틀라스 공개가 됐는데. 잘하던데.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뭐 진정한 금속 노조의 탄생이다. 그래서 정말로 28년부터 미국 그 공장에는 일꾼으로 투입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틀라스가 굉장히 훌륭한 게 뭐냐면 다른 이제 중국이나 다른 기업들의 이제 로봇은 보면 아직까지 실험 단계고 그다음에 이게 자체적으로 자기가 학습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정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입력된 대로 움직이면 돼. 예. 얘는 자기가 학습을 해서 현대차 설명에 따르면 하루 정도 학습하면 새로운 업무에도 투입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서운데. 사실 막 백덤블링하고 막 싸우고 이러는 거 보면 중국 로봇이 진짜 무섭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근데 예. 그거는 이제 사실 진짜 산업 현장에서 쓸 때는 사실 뭐 별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는 정말로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할 정도로 해서 지금 현대차 노조가 아틀라스 도입을 반대한다, 한 대도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노조가 분석한 게 뭐냐면 예. 아틀라스 한 대 2년이면 뽑는다, 원가 뽑는다라고 본인들이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본 그래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현대차가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로봇이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혹시 이거 투자하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 들어서 ETF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예. 14일 기준이긴 한데 어쨌든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어떤 ETF인지 혹시 찍어보신다면 관련된 거? 아니에요. 반도체가 아니라 방산입니다. 방산. 이 방산이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우리나라 분들 또 이제 그냥 안 하시잖아요. 예. 2배 레버리지를 하시잖아요. 이게 14일 기준이고 그다음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14일 기준으로 코덱스 K방산 탑10 레버리지가 무려 67%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와. 대체로 보면 이 레버리지짜리는 60%고 레버리지 안 했던 건 30%는 올랐다는 거예요. 예.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30%가 ETF가 오른 거거든요. 방산주가 질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약간 좀 일을 벌리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이제 그 미국이 이 국방비 증액해야 된다. 더 이상 미국이 뭐 도와주는 거 기대하지 말아라라는 맞아. 입장을 예. 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안보의 외주화였다는 거예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나토에 쓰는 돈이 유럽보다 미국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자기네들 방어하는 건데. 예. 그래서 요새 이제 지금은 안보의 외주화가 아니라 안보의 내재화가 되면서 방산 기업들 이제 주가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뭘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 빼고 사실 방산 회사라고 하면 우리나라밖에 없죠. 네,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재래식 무기에는 워낙 강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가 이끌고 현대차가 도와주고 예. 그다음 방산주까지 갖고 가니까 코스피가 1월에 5천을 장중이긴 하지만 찍었습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 5천 한번 찍을 수야 있죠.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가야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네네.
그거에 대한 전망은 어때요, 증권가에? 전망이 지금 좋아요. 그 이제 계속 갈 수 있다. 네, 주가가 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밸류에이션이 오르는 거.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오르는 건 똑같이 돈을 버는데 갑자기 이 회사에 대한 미래 전망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이 많이 몰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에 많이 돈이 풀리면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동학개미 운동이 일었을 때 갑자기 기업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예. 돈이 많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야 지금 사면 싸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으로 일제히 들어오면서 시장이 이제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지금 실제로 보자면 뭐 반도체 기업이긴 한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증가 속도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못 미친다는 거예요. 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다는 네, 거구나. 맞습니다. 한마디로. 그죠? 네. 예, 그럼 돈이 더 들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예.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다만 좀 급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나 마디 지수라고 하는데 그 4,000대고 뭐 이렇게 5,000대고 요럴 때 있잖아. 3,000대고 요럴 때 조금 약간 사람들이 이쯤이면 많이 왔다 이러면서 좀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 조정.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질 거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거는 기업이 돈을 너무 잘 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한 기업이라고 한 건 아까 말씀드린 상위 탑의 몇 개 기업인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과 목표가에 대해서 여러 증권사들이 이제 내놓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키움증권은 올해 영업이익을 삼성전자 170조를 봤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 20만 원 받고요. 네. 맥쿼리는 올해 목표 주가를 24만 원 받습니다.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요. 지금 보니까 한국투자증권이 여기 엄청난데 128조 원 번다 그랬어요. 와.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지금 가장 높은 데가 하나증권이 112만 원.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돈을 잘 버는 상승세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보다 오히려 외사들이 목표 주가를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이 돈을 버는데 예를 들면 D램에 있어서 1등이 삼성, 2등이 SK하이닉스 그리고 3등이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마이크론이 돈 버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네. 자, 그런데 삼성전자 너무 잘 나가잖아요, 지금. 맞아요. 너무 잘 나가요.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연말 PS 많이 받았을 건데. 근데 사실 삼성보다 더 받는 건 사실 SK하이닉스. 아, 그래? 네네. 예. 근데 이재용 회장이 야,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네네. 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회사 지금 아니 잘 뭐 나가는데? 지금 회사가 잘 나가니까 또 한 번 약간 안주하게 되면은 또 휘청일 수 있잖아요. 안주했던 대표적인 게 D램 1등이고 반도체 1등이다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HBM에서 선두를 뺏겼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계속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못해가지고 계속 빌빌대다가 최근에 참 HBM4 퀄테스트는 통과했대요. 예. 이런 정도로 지금 다시 좀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주하던 상황에서 경쟁사에도 만년 2등한테도 밀리는 1등이 2등 자리를 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겨우겨우 올라오면서 주가도 올라오고 있어서 시장의 평가를 다시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직원들을 좀 다독였고 뭔가 이렇게 내부 고삐를 죄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본인에 대한 고삐를 죄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예. 앞으로 나아가야지라는 의미고요. 뭐 이걸 또 크게 해석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애니콜 화영식 뭐 이런 것까지 의미를 부여하시던데 뭐 그 정도까지라고 보기에는 삼성이 뭐 그런 완전한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 좋을 때 혹시 약간 좀 흩어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다시 고삐를 죄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만 오른 게 아니라 금값도 올랐거든요. 아. 금은 왜 오르는 거예요, 지금? 금이 오르는 이유는 뭐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이 주요 이제 외환 보유고로 많이 갖고 있는 자산이 뭘 것 같으세요? 외환 보유고를? 어. 달러겠죠, 뭐. 그러니까 달러니까 미국 국채.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 난리를 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구나. 불안합니다. 미국이. 그리고 이제 달러 의존 자산은 이건 좀 불안한 것 같아. 그럼 달러 중립 자산. 그리고 뭔가 이게 지정학적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자산. 진정한 안전자산이 뭘까? 금이죠. 금.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 26년에도 한 755톤의 추가 매입이 예상될 정도고요. 예. 24, 25년에도 1,000톤 넘었나? 아무튼 1,000톤 가까이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전제. 이건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조. 예. 이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금값은 당연히 호재고요. 미국 부채 및 인플레이션 우려. 이게 다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 때문에 미국 국채가 아니라 금을 사들이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원래 미국 국채를 이제 중국이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잖아요. 그럼 예. 그 돈 가지고 뭐 하냐면 미국 국채 샀어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이제 미중 갈등 불거지고 이러면서 야 우리가 미국 국채를 계속 사는 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중국이 한때는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파나요?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게 약 6,800억 달러를 들고 있거든요. 예. 이게 1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대신 금을 열심히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 판 돈으로 금을 아주 지속적으로 사들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금 보유 상위 10개국 가운데 중국이 6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은 계속 당분간 좀 안정적으로 계속 가격이 좀 오르고. 네, 맞아요. 이것도 금값도 역시 코스피랑 비슷하게 이게 5,000달러가 약간의 마디지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 조정을 겪을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장기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다음에 두 번째 뉴스로. 미 쿠팡에 투자한 회사들이 한국 정부의 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 네. 야, 이거는 결국 쿠팡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그 투자자들이 야 한국 정부가 쿠팡에 개입하고 쿠팡을 압박해가지고 주가 떨어지니까 니네 책임져 이거죠 지금.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쿠팡이 그동안 미국 로비에 돈을 쓴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보자면 핵심 쟁점을 보자면 미국 기업인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기업인 와. 네. 예. 그래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표적 수사 및 과도한 규제라는 거예요. 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왜 한국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과도한 압박을 하고 있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낮은 그때 왜 그 노동 관련된 부분까지 조사하고 예. 있었고 금융 왜 쿠팡이 뭐 이렇게 고리대금업한다라는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관세 분야까지 이제 조사가 확대된 점을 이제 빌미 삼아가지고 이거 뭐 야 개인정보 유출만 해야지 왜 이렇게 뭐 이게 관계 없는 것까지 다 조사하고 있냐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국내 및 중국 기업과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 니네가 이렇게 쿠팡을 압박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 내 대기업이나 예.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인 쿠팡을 의도적으로 위축시키려고 한다. 이는 한미 FTA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리. 설마 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알리아하고 테무를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네. 쿠팡을 압박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거예요. 막대한 투자 손실 발생. 이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결국 쿠팡 주가 급락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큰 손실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USTR에 청원을 넣었는데요. 이게 문제 삼는 게 뭐냐면 무역법 301조거든요. 예. 무역법 301조가 미국 정부가 외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매우 강력한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진행 절차가 있으면 청원 접수 조사하고 뭐 그러면 이게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쿠팡 관련돼서 뭔가 청원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무역법 301조를 들고 오면 쿠팡 외에 다른 부분 무역 그 관련된 여러 사안에까지 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정부는 뭐냐? 이게 단순한 기업 조사 차원을 넘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비화되는 거 이거 막으려고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차별적 요소 없다. 내국인 대우 위반 이거 말도 안 된다. 우리 국내 기업,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쿠팡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미국 기업 겨냥한 거 아니라 누구나 지켜야 할 국내법, 개인정보법 같은 거요. 그거에 따른 정당한 절차다라고 해서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지금 이제 쿠팡 보면 개인정보위나 아니 공정위 같은 곳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USTR에 우리나라 입장 상세히 설명해서 비화되는 거 맞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김민석 총리도 이 문제 가지고 미국을 좀 다녀왔고 그러니까 앞으로 추이를 좀 잘 지켜보도록 하시죠. 뉴스 원샷 여기서 마무리. 죄송합니다. 신들경제였어요. 신들경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